윤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그때그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밀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네, 여당 전대 법치와 인치의 시험대다 하는 얘기.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이 내일 모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전당대회를 법치와 인치의 시험대라고 규정을 한 그런 칼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럼은 이 칼럼 내용이 정답이다라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과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훈련과 이런 분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갖고 온 칼럼은 중앙 칼럼인데요. 장훈 중앙대 교수, 중대 교수인 장훈 교수가 쓴 여당 전대 법치와 인치의 시험대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간 모든 것을 다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대목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앞서 독자들과 만나는 이 지면에 대한 필자의 소회부터 나눠보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약 5분 독자들께서는 2,400자짜리 이 칼럼을 끝까지 읽는 데에 대략 5분 정도의 시간과 집중력을 쓰게 된다. 불과 수십 초짜리 쇼츠가 컨텐츠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쇼츠라고 있죠. 1분도 안 되는 짧은 아주 그 영상이 이렇게 1분도 안 되니까 아주 부담 없이 보기 때문에 바로 쇼츠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콘텐츠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디지털 쇼츠 시대에 살아남은 외로운 근대인들이다. 자세를 잡고 앉아 무려 2,400자의 문자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읽기 행위는 오늘날 천연기념일처럼 귀해지고 있다. 200년을 이어온 이 근대적 회기는 요즘 챗 GPT, AI, 인공지능이 만든 챗 GPT, 여러분 알고 계시죠? 챗 GPT에 대한 환호와 경배, 릴스와 쇼츠의 송수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와 독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도 읽고 또 쓸 것이다. 짜릿한 것들에 대한 찰나의 매력이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긴 호흡의 이성적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다. 긴 호흡과 장기 맥락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근대 독서인들이 요즘 생각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다. 먼 훗날 한국 민주주의의 흥망성쇠를 돌아보게 되는 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기록될까? 윤 대통령 본인의 희망도 대다수의 지지자의 바람도 하나로 모을 것이다. 법치주의 정부,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인 다수의 변덕스럽고 무지한 행포에 맞서 법 질서를 고수했던 정부, 역대 정부들이 슬그머니 타협하거나 외면해온 조직화된 강자들, 여기에는 강성노조 또는 시민단체가 있을 수가 있죠. 조직화된 강자들의 반칙에 맞섰던 정부,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상만으로도 이 가슴이 웅장해질 만한 역사책 속 자신의 위상일 것이다. 예,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법치주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윤 대통령의 핵심 프로젝트를 좀먹는 중대 장애물이 하나 있다. 인치의 유혹.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일하게 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대통령의 숙명 같은 그림자는 제왕적 권력의 유혹이다. 그리고 그 유혹의 지름길은 절차와 투명성을 무시하는 인치의 유혹인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인치의 덫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번 주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에 대한 인적 지배의 유혹이다. 확고한 물증은 없다. 하지만 어지간한 정치 관심층들 사이에서 의구심은 널리 퍼져 있다. 당대표 경선 규칙의 돌발 변경, 일부 인사들의 경선 포기 과정에서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그것이다.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떤 색깔로 나타나든 간에 대통령과 여당 관계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자산과 법치주의 프로젝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견 흡족해 보이는 일사불란한 여당도 죄송합니다. 집안 싸움에 허우적거리는 여당도 모두 윤 대통령에게는 짐이 된다. 일사불란해 보이던 여당이 총선 이후 돌연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배신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또한 자중질환 속의 여당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인 것은
굳이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터이다. 그렇다면 대체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인가? 여당에 대한 인치도 안 되고 방치도 곤란하다니 명확한 규정, 엄격한 집행이 몸에 밴 법치주의자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필자는 윤 대통령이 주변에 맴도는 권력의 꿀이 발린 속삭임을 멀리하고 멀리서 희귀하게 들려오는 역사의 휘파람에 귀 기울인다면 대통령과 여당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역사의 휘파람이라고? 역대 대통령들의 고단한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대통령과 여당 관계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한때 서슬이 퍼렸던 전직 대통령도 정치 구단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모두 실패했던 문제가 바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이다. 너무 꽉 주려 해도 실패하고 너무 느슨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여당과의 관계다.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은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민주적인 밀당, 밀고 당기의 약자지요. 밀당만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민주적으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 바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민주적인 밀당의 세계는 법의 세계와는 사뭇 다르다. 명확한 규칙도 분명한 선악의 구분도 없다. 대통령 리더십과 시민 삶이 걸린 핵심 이슈에서 대통령은 여야의 일치된 지지를 엄격하게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여당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숨쉴 공간과 여백을 주어야만 한다. 파벌을 짓고 권력 경쟁을 하는 의원들에게 그리고 어떻게든 주목도를 높여보려는 꿈나무들에게 그들의 공간을 허락해야 한다. 물론 법치주의자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주문이다.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쭉 들어갑니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파국적 분열과 다수결의 숭배로 비틀거리는 한국 민주주의에 법치주의라는 방파제를 착실하게 쌓아놓은 정부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윤석열 정부가 살고 한국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 그 역사적 해법은 바로 법치, 정치, 인치의 세계를 섬세하게 구분하고 상황에 걸맞은 유연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치 수시 변역하듯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죠. 수시 변역하듯이 여당과의 밀당은 이러한 수시 변역 리더십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역시 교수가 쓴 칼럼이라 조금 이렇게 이론적이죠. 아주 이렇게 우리가 딱딱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생생한 현장 중심의 칼럼이 아니고 이렇게 학문적인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제일 끝에 수시 변역, 수시로 변한다는 게 수시 변역이죠. 마치 수시 변역하듯이 여당과의 밀당은 이러한 리더십의 시험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그때그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밀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박경련님, 네. 아시아투데이 후원은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우리 경하스패너님이 후원 계좌를 다시 또 노출을 시켜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후원 여러분들이 이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라든가 또 이렇게 좋은 대담, 특별 대담, 긴급 대담 이런 것들 꾸준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또 물론 아시아투데이는 뭐 중견 언론사고 또 이른 유튜브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뭐 아주 낙지성 제목보다는 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로 가려면은 후원도 어느 정도는 뭐 필요한 그 상황이니까요. 경환님의 후원 계좌 노출 이걸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